결혼식장의 조명이 내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신랑인 민준이가 마이크를 쥐고 손님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제 장인어른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냥 평범한 아저씨죠. 그의 말에 혼란이 순간 얼어붙었다. 내 딸 지은이가 옆에서 창백해지는 게 보였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민준이는 아직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무너뜨릴 비밀을. 그날 아침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눈을 뜬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창밖을 보았다. 50대 중반의 삶은 그렇게 평범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워낸 빚더미에 앉아 사는 가장.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20년 전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준이의 아버지, 재벌 3세의 그놈이 날 배신한 그날부터. 아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민준 오빠 가족들 다 오시니까 지은이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는 28살, IT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딸 민준이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꿈같은 기회였다. 민준이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남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 지은아. 아빠가 가서 축하할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민준이가 날 무가치하다고 소개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다. 20년 전 나는 성공한 스타트업 CEO였다. IT 벤처를 키워 상장 직전까지 갔던 그때 파트너인 민준이의 아버지 최 회장이 날 배신했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회사로 넘겼고 모든 죄를 나에게 떠넘겼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나는 감옥에 갔고 최 회장은 더 큰 재벌이 되었다. 나는 출소 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딸을 키우기 위해 그 비밀을 묻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오래된 USB 드라이브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 최 회장의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꺼낸 그 파일들. 민준이는 모를 터였다. 그의 아버지가 날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왜 대신 졌는지. 홀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지은이가 흰 드레스 차림으로 달려와 안아주었다. 아빠, 고마워. 와줘서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민준이가 다가와 악수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오늘 제가 장인어른 소개할게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아버지의 교활함이 스며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의 서약, 손님들의 박수. 그리고 민준이의 특별 인사 시간. 그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제 장인어른을 소개합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작은 식당 주인으로 빚에 쫓기며 사는 평범한 아저씨죠. 하지만 딸을 잘 키우신 건 인정해요. 웃음소리가 터졌다. 일부는 어색한 웃음, 일부는 진심 어린 조롱. 지은이가 내 팔을 쥐었다. 오빠, 그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의 솔직함이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이제 제가 당신 가족에 대해 한 말씀 드릴까요? 혼란이 조용해졌다. 민준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는 모른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20년 전의 이메일,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최 회장이 날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증거가 산더미였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터뜨리는 건 재미없었다. 이는 복수였다. 한국식 복수, 천천히, 깊게 파고드는 그 맛. 다음 날,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그는 여전한 성공가였다. 형님, 아직도 그 일로 사는 거예요?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이제 끝낼 때야. 민준이 결혼식 봤어? 그놈 아버지 피를 이어받았더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이의 회사에 작은 균열을 내는 거, IT 보안 취약점, 내가 아는 그 기술로. 지은이가 전화했다. 아빠, 미안해. 민준 오빠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화났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 지은아.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다. 복수는 가족을 해친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의 아버지, 최 회장은 재벌 최가 그룹의 수장. 그의 제국은 내 꿈을 삼켰다. 20년 전, 우리는 함께 벤처를 키웠다. 나는 기술자, 그는 자본가. 하지만 상장 직전, 그는 내 지분을 빼앗고 가짜 증거로 날 고발했다. 내가 탈세했어. 미안하지만 사업은 이렇게 돌아. 그의 그 말,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감옥에서 나온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고 딸은 어린아이였다. 그 죄를 대신 진 대가로 나는 평생의 빈곤을 선택했다. 이제 민준이가 그 피를 이었다. 그의 결혼식 발언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 약자를 밟는 습관.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움직임, 익명으로 민준이 회사에 해킹 팁을 보냈다. 작은 실수, 하지만 치명적. 주식 가격이 2% 떨어졌다. 최 회장의 전화가 올 터였다. 며칠 후, 지은이가 울며 왔다. 아빠, 민준 오빠 회사에 문제 생겼대. 해커 공격인가 봐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 은혜 안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는 시작. 복수의 첫맛. 서울에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강남의 사무실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이의 회사, 최가 IT. 유리창 너머로 그의 사무실이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환한 표정. 좋았다. 내 팁이 효과를 봤다. 보안 시스템에 구멍을 뚫은 그 코드, 20년 전 내가 만든 거였다. 최 회장이 훔친 기술의 약점.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옛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우리 셋, 나, 최 회장, 그리고 그의 아내.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비밀이 아직 살아 있었다. 최 회장이 날 배신한 이유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내 기술을 엿보며 훔쳤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한 직원이 죽었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졌다. 직원은 최 회장의 명령으로 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그는 증언하려 했지만 우발적 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최 회장이 그를 죽였다. 아빠, 무슨 생각해?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하고 민준이와 다투고 있었다. 오빠가. 아빠 때문에 회사 일이 엉망이라고 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 오빠는. 아니, 민준이는 모르는 게 많아.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그녀에게 일부를 털어놓았다. 20년 전의 배신, 감옥 생활. 하지만 최 회장의 살인 부부는 숨겼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야 말해? 민준 오빠 가족이 그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려면 잊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최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전의 USB 기억하세요? 당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첨부는 짧은 오디오 클립. 그녀가 직원에게 직원 최 씨에게 넘겨라고 말하는 대화. 최 회장의 전화가 바로 왔다. 너 살아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나자. 내일, 한강공원. 다음 날, 비가 그친 한강변. 최 회장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왔다. 70대지만 여전한 위압감. 무슨 짓이야? 그 USB, 어떻게,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날 가르쳤죠. 비밀을 무기로 쓰는 법, 그는 이를 갈았다. 내가 그랬어? 직원 죽음. 그건 사고였어. 나는 대답했다. 사고. 당신 아내가 명령한 거 내가 증언할까요? 아니면 민준이 결혼식에서 당신 아들이 날 무가치하다고 한 그 말처럼 당신도 무가치한 인생일까요? 최 회장은 돈을 제안했다. 10억. 나는 거절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빼앗았듯이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지은이를 통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우리 회사 해킹, 당신 관련,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신혼부부는 하지만 내 안에서는 계획이 피어났다. 다음 타겟, 민준이의 사업 파트너. 내가 옛 동료를 통해 그들의 계약을 흔든다. 지은이가 다시 왔다. 아빠, 헤어지려고 해, 민준 오빠가. 나한테도 바버지처럼 무가치하다고 했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복수는 그녀를 해치고 있었다. 지은아, 기다려. 아빠가 끝낼게. 은하는 그녀를 안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파국. 최 회장의 다음 움직임은 빨랐다. 그의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합의하세요. 아니면 지은 씨 직장도 위험해집니다. 위협. 나는 웃었다. 그럼 해보세요. 하지만 당신 주인님의 비밀이 터지면 최가그룹은 끝장입니다. 그날 나는 언론에 익명 팁을 날렸다. 최가 IT 보안 취약, 20년 전 기술 도용 의혹. 주식은 폭락했다. 민준이는 지은이에게 소리쳤을 터였다. 뉴스가 터진 그날 나는 TV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좋아, 이제 반격이야.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아빠. 이게 다 아빠 짓이야? 왜? 우리는 가족인데. 나는 침묵했다. 가족. 최 회장은 내 가족을 파괴했다. 이제 내 차례.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내 복수가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민준이의 회사 주가는 15% 하락했다. 언론은 최가 그룹 내부 비리로 도배됐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긴 공포를 나는 알았다. 지은이는 나와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아빠,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민준 오빠가 날 버릴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 단계, 민준이를 직접 노린다. 나는 민준이의 사무실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옛 동료의 돈으로. 신랑님께 이 USB를 전해주세요. 결혼 선물이요. 안에 든 건 그의 아버지 범죄 증거 일부. 민준이가 열어보는 순간 그의 세계가 흔들릴 터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당신. 이게 뭐야? 아버지랑 무슨 관계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나는 차분히 말했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훔쳤어요. 이제 돌려받을 차례예요. 당신의 그 무가치 발언 잊지 않았어요. 그는 소리쳤다. 미친 새끼. 지은이 버릴 거야? 내 딸 인생 망쳐.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지은이, 그녀는 내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배신이 그녀의 미래까지 삼킬 순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최 회장의 사저를 해킹했다. 코드 실행 도구로 그의 이메일 서버에 침투. 거기서 찾은 건 충격. 민준이가 아버지 비밀을 알면서도 결혼을 이용해 나를 약올린 증거. 민준이는 이미 5년 전부터 최가 그룹의 청소부였다. 아버지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놈. 민준아, 너도 똑같았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나는 언론의 추가 폭로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문을 두드렸다. 아빠. 민준 오빠가 자살 시도했대. 당신 때문이야.의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 그게 무슨?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이는 안정됐지만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장인어른. 왜요?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는 울었다. 나는 앉아서 말했다. 내가 날 무가치하다고 한 그날부터 난 이미 죽었어.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둘 다 그만.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그 순간 나는 갈등했다. 복수를 멈출까? 하지만 최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해. 이제 와서 그의 말,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퇴원 후 민준이는 변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나도 배신당했어요. 그의 고백. 아버지가 그를 이용해 비리를 덮으려 했단다. 트위스트, 민준이는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한 교활함이. 나는 동의했다. 좋아. 함께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 봄이 왔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준이와 나는 비밀 동맹을 맺었다. 그의 도움으로 최 회장의 사내 자료를 훔쳤다. 탈세, 뇌물, 심지어 직원 살해 증언. 우리는 기자에게 넘겼다. 뉴스는 폭발했다. 최가 그룹 회장, 20년 전 살인 연루. 최 회장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 주가는 반토막 났다. 지은이는 나와 민준이 사이에서 찢어졌다. 너희 둘이, 왜? 이게 복수야. 그녀의 외침. 나는 안아주었다. 지은아, 이건 정의야. 아빠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거? 하지만 민준이는 달라졌다. 그는 아버지를 고발한 후 나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감옥 이야기 공개하세요. 그의 미소에 아버지의 그림자. 나는 의심했다. 그는 정말 내 편일까? 한밤중 최 회장의 연락. 만나자. 마지막 기회, 우리는 제주도의 별장에서 만났다. 바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가 이겼어. 그룹을 포기할게. 하지만 지은이를 봐. 그의 눈에 눈물이 처음 보는 약함. 민준이도. 그놈이 날 배신했어. 내 딸을 이용한 거였어? 충격. 민준이가 결혼을 복수의 일부로 이용했다. 최 회장의 말, 민준이는 내 딸을 스파이로 썼어. 내 비밀을 캐내려고 나는 무너졌다. 민준이의 모든 게 거짓. 서울로 돌아와 민준이를 대면했다. 너 이 지은이를 이용했어. 그는 웃었다. 장인어른,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아버지처럼, 당신처럼. 그의 고백,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결혼했다. 트위스트, 그는 진짜 복수자였다. 하지만 대상은 나와 아버지 둘 다.
지은이가 알았다. 그녀는 울며 떠났다. 둘 다 미워 혼란의 그 결혼식, 모든 게 시작이었다. 이제 고조. 나는 최 회장과 민준이를 동시에 무너뜨리기로 했다. 마지막 폭로, 모든 증거를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자백했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민준이는 부정했다. 아버지만의 죄예요. 관중들은 갈렸다. 어떤 이는 최 회장을 동정, 어떤 이는 민준이를 비난. 나는 증언대에 섰다. 나는 대신 죄를 졌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다. 재판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SNS는 최가 패밀리, 누가 진짜 악당으로 도배. 어떤 이는 아버지 세대가 문제라 했고, 다른 이는 민준이가 더 교활기라 논쟁. 지은이는 증인으로 나왔다. 저는 그냥 사랑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울었다. 나는 마지막 증언을 했다. 20년 전 나는 선택했다. 딸을 위해 비밀을 묻었지만 이제 풀어요. 복수는 후회만 남겼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분노. 민준이는 유죄, 최 회장은 종신형.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가 임신했다. 아빠,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결말은 비극적. 최 회장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민준이는 해외 도피, 하지만 잡혔다. 지은이는 아이를 키우며 나와 살았다. 아빠, 용서해, 하지만 나는 물었다. 내가 잘못했나? 그녀는 대답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복수는 끝났지만 논쟁은 남았다. 나는 무가치했나? 아니, 나는 복수의 주인공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한강을 보았다. 20년의 상처가 쓰러지듯. 하지만 그 물결처럼 다시 시작될지도.